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 지은 집이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한 사람에 의해 몇 분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침묵의 굴욕 끝에 이제 충분하다고 결정한 한 여성의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충분하다고 말하자 벽마저도 흔들렸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드레이 브랭코입니다. 오늘 레이코즈 더 생기 채널에서 가족 내 존중의 한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용기와 한계, 그리고 한 여성이 정당하게 자신의 것, 즉 자신의 집의 평화를 되찾은 날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모든 것은 타트티아너가 전통적이고 매력적이고 세심한 가족의 엔지니어인 맥시모를 만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시댁의 비좁은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결혼 생활은 동화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리나는 첫날부터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집에서는 규칙이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모든 것에 무관심한 신문 뒤에 유령. 매일매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타티아나가 무엇을 요리했는지, 어떻게 집을 청소했는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심지어 그녀가 입었던 옷까지도 비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부분은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이리나에게는 존경하는 여성 기집애 있어야 하며 치상한 남자들 사이에서 마케팅 대행사에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맥시모는 그녀를 변호하려 했을 때 어머니의 첫 번째 비명에 포기하고 장로에 대한 존경과 가족 전통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타트티아너는 이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만의 집을 꿈꾸며 남몰래 한 푼이라도 모았습니다. 맥시모는 처음에는 왜 부모님 집을 떠나야 하는가 라는 생각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테이블 위에 카드를 올려놓자 우리에게 집이 있거나 미래가 없습니다. 그는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찾았지만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손으로 칠한 벽, 함께 조립된 가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실의 페르시아 깔개는 작업에 대한 보상으로 구입한 보석으로 부드럽고 우아하며 새로운 삶의 상징입니다. 바닥은 그녀의 것이었다. 처음 몇 달은 자유의 숨결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찬장을 뒤지는 사람도 없었고 그녀가 그토록 좋아하는 식물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막시모마저도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가벼워 보였다. 그러나 평온함도 잠시였다. 이리나는 아들이 자신의 통제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진한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엔 케이크가 있고 저기에는 잼병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고도 없이 항상 잘못된 시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회의 도중 밤의 부부는 이미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열쇠. 맥시모는 개방 조치로 그것들을 제공했습니다. 타트티아너는 대화를 시도하고 시간을 정하고 미리 전화하도록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맥시모는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마음이 편해졌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물건을 옮기고 살림을 비난하고 화분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여기가 집이야, 꽃집이야? 먼지만 쌓일 뿐이야 라고 말했다. 타티아나는 삼켰다. 남편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공손함 때문에, 배은망덕하다고 불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모든 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도는 비오는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타티아나가 집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을 때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이리나는 마치 자기가 그 집주인인 것처럼 고무신에 묻은 진흙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나 여기 있어. 그는 발을 구르며 선언했다. 맥시모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을 때 늘 그렇듯 그는 직장에 있었습니다. 깨끗한 바닥에 더러운 자국을 본 타티아나는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리나, 신발을 벗어주세요. 여긴 깨끗해요. 반응은 경멸하는 표정이었다. 깨끗한가?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박물관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 카페2의 검은 흔적, 그의 보석, 그의 자존심을 남기고 곧장 거실로 갔다. 그때 타트티아너 내부에 무언가가 파손되었습니다. 더 이상 카페2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굴욕의 세월, 삼켜진 침묵의 세월,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닌 삶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한 달 전 시끄러운 이유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 했을 때 만났던 의로운 사람인 드미트리 경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확고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관님, 저는 루어 도스 컨스트로토어즈의 타트티아너입니다. 제 집에 침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제 재산을 더럽히고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리나는 들었다. 그것은 멈췄다. 한때 분노로 붉어지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가족을 위해서요. 타티아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을 무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드미트리는 몇 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카페2 위의 트랙은 스스로를 말해줍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그는 시어머니에게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집을 훼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재산에 손해를 끼칠 경우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족 갈등은 평화롭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는 이리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나 존경은 양방향 거리입니다. 집주인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면 신발을 벗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면 목소리를 낮춥니다. 수치심과 증오로 얼굴이 붉어진 이리나는 논쟁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동안 그는 조해대대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경고입니다. 드미트리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또 그런 짓을 하면 벌금이 나올 거예요. 경찰관이 떠나자 이리나는 소파에서 가방을 낚아채고 마지막으로 독한 표정을 지으며 걸어나갔습니다. 타티아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때로는 존경심을 회복하는데 말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가족쥐라는 이름 뒤에 숨는 경우에도 한계는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그것은 그 어떤 깔개보다 더 가치 있는 교훈입니다. 타티아나는 집을 청소하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혼자 남겨졌습니다. 맥심은 오후 7시쯤 도착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뭔가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청소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는 카페2의 얼룩을 보여주고 일어난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첫째, 그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유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중간 지점을 찾고 스캔들을 진압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있습니다. 타트티아너는 그의 혼란스러운 변명, 가족의 가치과 장로에 대한 존중에 대한 그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확신이 확고해졌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한계를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하게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맥심, 나는 더 이상 내 집에서 무례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행동하는 법을 배우거나 원할 때마다 여기에 올 권리를 잃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전 약속과 내 조건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는 논쟁을 시도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모성애로 위장된 학대의 마음속으로는 지친 듯 했다. 다음 날 전화는 시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그는 이리나 스타니슬라브나가 일어난 일로 인해 매우 화가 났고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으며 방금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조심스럽게 거의 사과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타트티아너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지만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방문은 사전에 예약됩니다. 신발은 입구에 맡겨두고 카페2에 특별한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시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경찰관 드미트리 빅토로비치, 디미니 빅토로비치의 존재는 가족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이리나는 2주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말은 정중하고 거의 격식에 가까웠습니다. 일요일에 방문할 수 있나요? 피로그 좀 가져갈게요. 물론 타티아나 이리나 스타니슬라부브나가 그녀의 목소리에 아무런 감정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에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그녀는 손에 케이크를 들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집의 깔끔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모든 것이 얼마나 완벽한지에 대해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됐고 사실이지만 문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새로운 패턴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존경심은 상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리나는 특권이 영원하지 않으며 한계를 넘으면 문이 닫히는 것을 배웠습니다. 방문은 더 드물어졌지만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침입도 없고 원치 않는 비판도 없으며 모든 단계에서 판단을 받고 있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맥심은 처음에는 여전히 갈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았어요. 나는 또한 그녀의 모든 통제에 지쳤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잡자 가족 역학이 바뀌었습니다. 디미니 경관은 여전히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때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타티아나는 자신의 관심과 확신에 감사했습니다.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카페2는 예전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얼룩은 반복될 수 없는 영구적인 흔적처럼 모든 제품에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1년 후, 타트티아너는 새 제품을 구입했고 오래된 제품은 결국 복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한계는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시어머니와의 상황은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이리나는 나타나기 전에 묻고 갈아입을 슬리퍼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언급을 피합니다. 그녀의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현재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한계 내에서 숨이 막히지 않고 도와주고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맥심은 차례로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아내 뒤에 숨지 않고 가족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집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들은 문이 열리지만 침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트티아너는 때때로 그 결정적인 전화를 기억합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는 근본적인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격자가 물러서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번에는 결과가 현실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